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전철 시스템을 향상하는 10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트위터를 보지 못하도록 접근을 차단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시에서 스토미 데니얼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부모가 30살이 된 아들에게 집에서 나가 독립해달라며 소송까지 냈습니다. KBTV 취재팀이 한층 달아오른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 후보들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전철 시스템을 향상하는 10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MTA는 전철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인 패스트 포워드 플랜을 공개하고 노후화된 전철 신호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우선 현대화 작업은 각 5년씩 1, 2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첫 5년 동안 해당 전철 노선의 신호 시스템을 향상시킵니다. 5년 내 1200대 이상 열차에 최첨단 신호 시스템인 통신 기반 열차 통제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650대 이상의 전철 차량을 새로 도입하고 오는 2020년부터는 메트로카드 사용을 대체할 새로운 요금 결제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시 전역의 버스 노선 개편 및 2,800대 신형 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추후 5년간은 전철 노선의 신호 시스템을 추가로 교체합니다. 150여 개 전철역도 보수하며 새 전철 차량 3,000여 대와 새 버스 2,100대가 투입됩니다. MTA 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19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트위터를 보지 못하도록 접근을 차단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지법의 나오미 라이스 버치월드 판사는 23일 대통령과 정부 관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의견들은 공공의장이라며 트위터 이용자들의 의견을 차단하는 것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정적에 대한 인신공격과 막말은 서슴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이용자들은 트윗을 읽지도 댓글을 달지도 못하게 차단했습니다. 이에 교수, 경찰 등 차단당한 이용자 7명이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버치월드 판사는 대략 10개월의 심리 끝에 표현의 자유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시에서 스토미 데니얼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고발한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데니얼이 캘리포니아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치치라로스라는 성인 오락물 상점 앞에서 100여 명이 모여 환호하는 가운데 스토미 데니얼의 날이 제정 발표되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시장인 제안 두란은 그녀에게 행운의 키를 전달하면서 스토미 데니얼이 트럼프 저항운동의 리더로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스토미 데니얼은 기쁘게 화답했습니다. And this community has a history of standing up to bullies and speaking truth to power, and I'm so very, very lucky to be a part of it. I am elated and honored. Thank you to everyone. 웨스트 할리우드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도시들 중 하나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부모가 30살 된 아들에게 집에서 나가 독립해달라며 소송까지 냈습니다. 아들이 준비가 안 됐다면서 독립을 거부하다가 결국 법정까지 간 건데요. 양준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30세의 아들을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부모가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뉴욕주 북부 카밀러스에 거주하는 마크 로톤도 씨 부부는 이달 초 30세의 아들 마이클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독립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강제로 쫓아낼 예정이니 저항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일정 이사 비용을 모두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들의 독립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아들은 독립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계속 집에 머물렀습니다. 법정에서 아들은 충분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기존 세입자를 퇴거 조치하려면 6개월의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는 법 조항까지 동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아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법원의 도널드 그린우드 판사는 이 정도면 충분한 사전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부모의 아들 퇴거 권한을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들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 팰리세이즈 팍 선거전이 뜨겁습니다. 특히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에 제임스 로튼도 시장, 크리스 정 의원, 그리고 박차수 펠팍 상공회의소 전 회장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펠팍 선거는 한인 후보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과 이종철 부시장 그리고 폴김 교육위원이 러닝메이트로 각각 시장과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섰고 우윤구 교육위원과 원유봉 씨가 역시 시의원 선거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펠팍타운은 한인 유권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해 한인 표심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KBTV 취재팀은 한층 달아오른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권우영 기자입니다. 이번 뉴저지 예비선거에서는 팰리세이즈 팍 선거가 단연 눈에 띕니다. 정가 안팎에서는 팰리세이즈 팍 선거는 결국 한인 유권자들의 표심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시민참여센터에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발표한 한인 유권자 현황에 따르면 펠팍 한인 유권자는 약 2,700명, 펠팍 시장 선거의 경우 1,500표 내외를 획득하면 당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선거에서 누가 한인들의 지지를 더 많이 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 선거는 뉴저지 최초의 한인 시장 탄생이 이루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캠페인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한인 주민뿐 아니라 타민족 주민들과 함께 화합을 이루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행정부에서 많은 컴플레인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빌딩 디파트나 우리 경찰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대책들을 또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한 대책이라면 언제든지 저희가 열심히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를 주민 여러분들께 충분히 제공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입니다. 이거를 투명성 있게 다들 주민 여러분들께 공개해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얼마가 쓰여지고 있는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투명하게 주민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같이 리뷰할 수 있는 시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팔팍 이사 오시는 분들이 두 부류에 계신데 한 부류는 이제 연세 드시고 은퇴하신 분들, 또 한 부류는 맨하탄이나 이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교통이 편해서 와서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 두 분들에 대한 충족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한인 그 분들이 타운홀이든가 어느 공공단체에 가서라도 그분들이 쓸 수 있는 한글과 영어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서류들을 좀 구비해 놓고 싶어요. 그 두 가지가 제가 가장 해보고 싶은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16년간 팰리세이즈 팍 시장직을 맡아온 제임스 로튼도 후보 측도 한인 시의원 후보를 런닝메이트로 내세워
한인 주민의 표신 잡기에 나섰습니다. Say to the Korean American people in Palisades Park that my pledge to them is to continue to fight to keep the taxes stable in Palisades Park, to continue to fight to make sure our schools are safe, our roads are clean, and our town continues to grow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ve been a fighter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ince I became mayor 14 years ago. I love this town. I'm born and raised in this town. I believe in this town. This town has always been a hardworking town for the families that live here. I believe that the people that take pride in this town are the people that love this town, and they continue to make Palisades Park grow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I will be here, hopefully, for the next 4 years, continuing that fight. 또 계속 주민들이 정말 펠팍을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게 또 앞으로 공무원들도 많이 채용하고 경찰도 많이 채용하고 이런 데에 제가 중점을 맞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면 그런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정치인이 되려면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경력을 쌓아야 되는 거고 경력을 쌓다 보면 지식을 얻는 거고 그 지식을 발휘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펠세팍의 밝은 미래는 유권자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늦게 후보 등록을 마친 박차수 후보 역시 팰리세이즈 팍을 위한 많은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후보 측이 이번 민주당 예비 경선에 막차를 타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표가 갈려 한인 시장 탄생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지난 1989년부터 30여 년간 펠팍에 거주하면서 누구보다 펠팍타운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 민주당 예비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257 브로드 에븐입니다. 제가 1989년도에 와서 2016년에 제가 떠난 이 상업적이기 때문에 감회가 깊습니다. 이 인터뷰를 이 자리에서 하게 돼서 앞으로 이 산바리 이 영업 장소도 아마 저와 같이 열심히 분투 노력해서 렌트도 잘 내고 아주 성공적인 산바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기원합니다. 교육 문제, 세금 문제, 앞으로 펠팍에 있는 상권을 정진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펠팍 상권을 전반적으로 집중해서 옛날 1989년도 같이 왕성하고 이렇게 정진적인 그 상권을 행선하게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 공약 중에 이 타운에 이때까지 이 먹구름이 있듯이 많은 이 파가 생겨서 이 발전을 못하는 이 과정에 만약에 제가 당선이 돼서 일종의 그룹제인 섭정 정치 이런 걸 없애고 아주 확고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펠팍을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하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기꺼이 밀어주시고 제가 당선되면은 열심히 펠팍을 정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펠팍은 전통적인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예비선거만 통과하면 본선거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인 만큼 앞으로 큰 변수가 없는 한 펠팍에서 첫 한인 시장 탄생이 가까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향방이 엇갈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누가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한인들이 가장 많은 인구로 분포하고 있는데 투표율이 낮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인구수에 걸맞게끔 우리가 이 타운의 주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한인들의 투표율이 인구가 제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펠팍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한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결과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한인들이 높은 투표를 만들어줘서 누가 되든 시장이 시행정을 할 때, 시의원들이 시의회 활동을 할 때 한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5일 예비선거에 우리 한인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높은 투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적어도 80% 이상의 투표를 만들어야만 이 타운의 한인들이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걸맞는 그런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뉴저지 예비선거는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팰리세이즈 팍 예비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한인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한인 사회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권우영입니다. 포커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써니 안경점의 윤선중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는 스테파니 매니저와 함께했는데 오늘은 또 사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써니 안경 그동안 고객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써니 안경에는 항상 손님들을 위하여 좋은 렌스와 좋은 테를 많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듣기로는 또 사장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써니 안경점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신 거예요? 써니 안경원에서 한 자리에서 한 것이 28년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전에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에 온 지가 1976년에 와가지고 펄 비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안경 한 길만 파신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신 건데 그렇죠. 대충 몇 년이나 되신 거죠? 한 45년? 아, 45년 동안 정말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써니 안경점만의 그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써니 안경점은 항상 다른 집에 다른 공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네. 직접 제 손으로다가 손님에게 맞춰서 가공을 해드리는 것이 써니 안경점의 아주 모토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렌즈 자체도 써니 안경원에서 직접 이렇게 만드시는 건가요? 예, 그러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렌즈가 오게 되나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디지털이라는 렌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렌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초점,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라는 렌스가 있는데 그것을 아주 굉장히 손님이 선호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불편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그 네. 디지털 렌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써니 안경원은 유명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있나요? 제 써니 안경에는 아주 퀄리티 좋은 브랜드가 더러 있습니다. 네. 카티엘도 있고 또 크로마드도 있고 마키다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써니 안경원을 지금까지 거의 28년, 거의 30년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손님의 질 좋은 렌즈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손님과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런 손님과의 신뢰를 위해서 뭐 에피소드라든 게 있으신가요? 한 번은 미국 분이 찾아오셨어요. 네네. 저 플로리다 저쪽에서 오셨는데 그거를 내가 잘 만져서 이제 해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그 우리한테서 연락이 오고 자기가 구글에다 띄우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이 블루라이트 그 렌즈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써니 안경에서 빅 이벤트를 합니다. 특히 칠든 그 일반 칠든한테 굉장히 이벤트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 하나 더 하는 것은 이 레이밴 선글라스, 레이밴 프레임 그것을 굉장히 이벤트를 해드립니다. 그게 써니 안경의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홀 2열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찾아가면 되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까지 윤선중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28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